안녕하세요. 깜냥책방입니다. 네, 드디어 추리소설 추천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입니다. 네, 이 책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건 코로나 시국을 반영했다는 것이었어요. 2020년 2월쯤에 시국은 시작되었고 이 책은 꽤 신작인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추리소설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읽다가 조금 식을까봐 많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대강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존경받던 교사가 살해당하고 그 동생인 전직 마술사 다케시와 교사의 딸 마요가 직접 아빠의 죽음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표지가 꽤 무섭게 생겼지만 엄청 잔인하진 않았어요. 히가시노 작가님의 책이 항상 그렇듯이 반전을 여러 번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으악 소름 이럴 정도의 반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범인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얼마나 큰 반전이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다케시라는 인물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술사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마치 셜록 홈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쓱 보면 사람을 간파하는 그런?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흡입력 있고 재밌어서 이 두껍다면 두꺼운 책을 제가 2시간 만에 후루룩 읽어버렸습니다. 이제 벌써 무더운 여름인데 가벼운 추리, 약한 스릴러물을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츠지무라 미즈키 작가님의 거울 속 외딴성입니다. 주인공은 고코로는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한 트라우마로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방 안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방 한 구석에 누워있던 거울이 무지개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자 성이 있었고 그 성에는 늑대 가면을 뒤집어 쓴 어린 여자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코코로를 비롯한 7명의 아이들 앞에 늑대 가면의 소녀는 지금부터 약 1년간 이 성에 숨겨놓은 소원 열쇠를 찾아내면 그 열쇠를 찾은 단 한 사람에게만 무엇이든 소원을 하나 이루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5시가 넘어서도 성에 남아있으면 늑대가 잡아먹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합니다. 고코로는 소원을 빌어 더는 놀림받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열쇠를 찾기 위해 다시 거울 속 외딴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7명의 아이들과 늑대 가면을 쓴 아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성의 비밀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표지만 보고 무서울 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무서운 느낌은 크진 않았어요. 추리, 판타지? 이런 장르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읽기 쉽고 흡입력이 좋아서 한번 펼치면 다시 덮기 어려운 그런 책이었어요. 어린 친구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조예은 작가님의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입니다. 추리소설이에요. 표지가 어딘가 조금 섬뜩하죠? 뉴서울파크라는 놀이공원에서 수상해 보이는 젤리 장수가 나타납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젤리를 먹은 사람은 젤리로 변해버립니다. 말랑말랑 그런 젤리가 아닌 끈적끈적 녹아내리는 젤리로요. 언뜻 생각하면 귀엽고 단순하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도입 후부터 흡입력이 너무 좋아서 진짜 쉽게 후루룩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가 나와 사람들이 젤리로 변해가는 상황을 표현하고 2장에선 이 놀이공원 직원이 3장에선 놀이공원에서 오래 지내던 고양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기도 해요. 그 뒤로도 쭉 관점이 바뀌어가며 진행되는데 그 점도 좋았어요. 나름 가볍지만 스토리가 탄탄해서 읽으셨을 때 후회는 안 하시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윤홍기 작가님의 7번째 배심원입니다. 표지가 참 깔끔하죠? 왠지 재밌어 보여서 도서관에서 호다닥 읽어본 책인데 성공적이었습니다. 화산역 인근 저수지에서 10대 소녀의 변사체가 떠올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화산역 주변을 떠돌던 노숙자 강윤호. 피고인에게는 폭행 전과가 많은 데다 자백까지 받아낸 사건이었기에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 윤진아는 어렵지 않은 재판이 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지목된 이의 변호를 맡은 김수민이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면서 상황은 윤진아의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국민 중 40명의 배심원 후보 중에 7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배심원 후보의 명단이 공개되자 특별할 것 없었던 노숙자 살인사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62세 현무직 전 대통령 장석주 때문이죠. 윤진아는 그가 최종 배심원이 되는 것만은 막으려 했었지만 결국 장석주가 마지막 7번째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약간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는 기분? 최근에 봐서 그런지 딱 떠오르네요. 자백을 끌어내려 세뇌시킨다던가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던 주인공이 결국은 진실을 쫓아간다는 것까지 꽤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에거서 크리스티 작가님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진짜 정말 유명한 추리소설이죠. 읽자마자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스포를 하지 않으려 아주 기본 설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0명의 사람들이 인디언 섬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양한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탓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못 받는 위치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처음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구식 추금기에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만하도록 하죠. 나머지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결국 범인을 못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만 과연 통수를 버텨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리미 도미히코 작가님의 열대입니다. 책 속에서 한 소설가가 오래전에 읽었었던 열대라는 소설의 결말이 알고 싶어져 그 책을 찾기 위해 칙록 독서회라는 학파와 이 책의 결말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 열대라는 책의 주인공은 열대라는 소설입니다. 책 속의 책 제목이 여기 있는 책과 같다는 게 느낌이 뭔가 이상했어요. 여러모로 일부러 혼돈을 주기 위한 노림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에서 천일야화라는 책이 언급이 많이 되는데 천일야화가 뭔지 찾아보니 우리가 흔히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거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있지만 우악 하면서 읽진 않았었는데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시 열대로 돌아오자면 구성이 약간 책 속의 책 뭔지 아시나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빠져드는 기분?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렵군요. 결말이 모호했지만 모호해서 더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추리소설 느낌이지만 흔한 살인사건이 주된 소설은 아니어서 그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못 오는 바람에 읽고 소개해드려야 할 책이 엄청 많네요. 왠지 점점 바빠지는 기분이라 자주는 못 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